하루 만보 걸으면 병원 갈 일 없다더라. 허리 아플 땐 걷는 게 최고야. 운동할 시간 없으니 걷기라도 해야지. 네, 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허리와 무릎은 여전히 삐걱거릴까요? 저는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은 조만간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겠구나 하고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척추발전소에서는 왜 당신의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걸음걸이는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걷기 습관은 바로 그 차의 주행 스타일입니다. 걷기 왜 최고의 명약이라 불릴까? 자,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무작정 걷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만 걷는다면 걷기는 최고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학적 근거 3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척추에 천연 코르셋을 채워줍니다. 우리 척추는 수많은 심부 근육들이 밧줄처럼 꽉 잡아져야 바로 섭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근육들이 약해져 있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죠.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이 잠자는 근육들을 자동으로 깨워 훈련시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이 척추 주변을 꽉 조여주는 재활 훈련이 되면서 돈 한 푼을 안 들이고 내 몸에 천연 코르셋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둘째, 굶주린 디스크에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척추 디스크는 혈관이 없는 스펀지와 같아서 움직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디스크는 계속 굶주리게 되지만 우리가 걸으면 마법과 같은 펌프 작용이 시작됩니다. 걸을 때의 압력 변화가 스폰지 속 노폐물은 짜내고 신선한 영양분은 쭉 빨아들이게 만듭니다. 즉, 걷는 것은 내 허리 디스크에 직접 밥을 먹여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과학이 증명한 재발 방지 효과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2024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허리 통증이 재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배나 길었습니다. 통증 조절에 있어서 걷기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걷기는 우리 몸의 구조를 바로 세우고 디스크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재발까지 막아주는 명약이 맞습니다. 단,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올바른 자세라는 처방전을 지켰을 때만요. 자, 그럼 어떤 자세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걸음걸이 딱 3가지 꼽아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등이 굽은 채 걷기, 어깨가 둥글게 앞으로 말리면서 등 윗부분이 불록 솟아있고 가슴은 움츠러든 자세입니다. 옆에서 보면 등이 전체적으로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죠. 이건 단순히 자세가 구부정한 수준이 아닙니다. 프레임 자체가 뒤틀린 상태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척추의 S자 커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척추의 S자 곡선은 최고의 충격 흡수 스프링인데 등이 굽는 순간 이 스프링이 망가지면서 모든 충격이 허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둘째, 디스크를 뒤로 밀어냅니다. 등이 굽으면 허리 앞쪽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젤리와 같은 디스크를 자꾸 뒤쪽으로 짜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 탈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자세가 되는 셈이죠. 셋째, 코어 근육 스위치가 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코르셋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완전히 풀려버리면서 척추는 무방비 상태로 흔들리게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천장으로 실을 매달아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날개뼈를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보폭으로 쿵쿵 찍어 걷기, 운동 효과를 높이려는 욕심에 다리를 최대한 멀리 앞으로 뻗으면서 성큼성큼 걷는 모습입니다. 착지 않은 발이 몸의 중심보다 훨씬 앞에 놓이면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쿵쿵 누르며 걷습니다. 빨리 걸으려면 보폭을 넓혀야 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발이 몸보다 너무 앞에 착지하는 순간 우리 몸에 전진하려는 힘에 강력한 제동력이 걸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지면 반발력은 발 뒤꿈치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을 타고 허리까지 그대로 수직으로 전달됩니다. 족저근막염, 무릎 연골 손상, 허리 통증을 부르는 고속도로죠. 보폭을 줄이세요. 더 빨리 걷고 싶다면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걸음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발이 내 몸통 바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마치 뜨거운 바닥위를 걷는 것처럼 종종 걸음으로 경쾌하게 걸어보십시오. 고개 숙인 자세, 일명 스몬비 자세, 스마트폰을 보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땅바닥을 보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걷는 우리 주변에서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 머리는 약 5kg, 볼링공 하나의 무게입니다. 고개가 15도만 숙여져도 목이 받는 하중은 12kg. 이 엄청난 무게를 목과 어깨 뒤쪽의 근육들이 온종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성적인 목, 어깨 통증과 두통의 주범이죠. 척추의 첫 번째 커브인 목의 C자 커브가 일자목, 거북목으로 변형되면서 척추 전체의 충격 흡수 시스템이
사람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 마치 계란 하나를 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내 귀가 어깨선과 정확히 수직선 위에 놓여 있는지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자, 3가지 최악의 보행 스타일을 살펴봤습니다. 프레임이 휘고 매번 급정거를 하면서 계기판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 과연 안전할까요? 이제 이 차의 근본적인 문제, 걷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해서 통증 없이 걷기 위한 완벽한 보행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슴은 펴고 턱은 당겨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보폭은 줄여 몸통 바로 아래에 발이 오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으로 부드럽게 구르듯 걸으세요.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로 유지하세요. 시간은 하루에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를 목표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얼마나 걸어야 될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변은 바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걸어도 걷는 중에 통증이 시작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그건 내 몸의 비상경고등입니다.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장 멈추라는 신호죠. 오늘 나의 운동량은 10분을 걸었는데 내가 아팠다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주행 매뉴얼을 익히고 안전벨트까지 잘 맸습니다. 그런데도 왜 통증 때문에 30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육이 약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바로 걷기 운동의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는 약해진 근력을 직접적으로 보강하는 근력 운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허리,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진 분이 걷기만 고집하는 것은 약해지는 차체로 계속 충격을 주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작정 걷지는 마십시오.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튼튼히 만들어줄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증 없이 100세까지 내 2발로 걷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유리창에 비친 내 걸음걸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오늘 알려드린 최악의 보행 스타일로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보행 스타일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 몸을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척추발전소였습니다.